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M2N 어제에 이어서 긴급 분석 2탄입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과 주권 거래 정지 향후 전망은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12월 설립 199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분기 현재 4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은요, 스틸 드럼의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연구, 개발업을 영위합니다. 사업 부분은 스틸 드럼 부분이 57.5%, 자동차 부품 42.1%, 애니메이션 0.4%입니다. 이 스틸 드럼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철제 드럼통을 의미합니다. 석유 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로서 1차 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석유 화학 업황 경기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어제 방송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실적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351억, 전년 대비 24.4%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22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68.6%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2분기 기준 매출액 103억,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고, 영업손실 12억, 당기순손실 75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지속하거나 전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 제기, 파산 신청의 인용 여부, 법원 결정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에 의한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됐고, 자, 이런 원인이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좀 아니었고, 신주 발행 과정의 분쟁으로 좀 기인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죠. 회사와 주채권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파산 신청의 기각 가능성은 높다. 즉, 회사의 직접적인 어떤 채권 관계가 아닌데 단순한 회사의 협박용, 회사의 어떤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권을 좀 남용해서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다면 파산 신청의 기각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는데, 경영권 분쟁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최근에 좀 기각 결정된 바 있고, 이후에 다시 소송이 좀 제기됐다는 겁니다. 지속되는 이 소송 남용이 회사를 괴롭힐 지언정, 하다 안 되다 보니까 파산 신청까지 좀 제기를 한 건데, 원초적으로는 파산 신청 자체가 주권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례적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주권거래 정지를 해제했다는 겁니다. 즉, 경중을 따졌을 때 지금 M2N의 어떤 이 이해관계자가 좀 주장하는 부분들은 그 주장이 다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유추 해석되는 부분도 있죠. 세 번째입니다. 신라젠의 인수 완료, 경영 정상화 가속화로 거래 재개가 임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제기되는 부분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신라젠 경영권 인수는 완료가 됐고, 경영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11월에 개선 기간이 종료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 M2N 바이오와 신약개발 시너지가 좀 주목되고 있었고, 바이오 그룹 출범을 앞선 이런 상태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다시 소송의 제기, 파산 신청까지 이어지는 여타의 흐름은요, 지금 이 회사가 진행 중인 유상증자 결정,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어떤 주주 권리 침해를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이에 따른 어떤 불만 부분이 제기된 것 아닌가 유추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상반기 주 사업 부분의 실적 악화, 석유화학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여부에 좀 주목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석유화학 업종의 어떤 업황 개선으로 해서 스틸 드럼의 어떤 판매율이 좀 증가가 된다면 수익성의 재고 관점에서 좀 다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가, 이런 포인트까지 있죠.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파산 신청 결국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산 신청 사건 번호는 2021년도 하합 파산 선고를 구하는 이 신청인데,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가 제기한 겁니다. 신청 사유는요.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회사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는요, 파산 신청인이죠. 당사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사채권자의 관계로 인해서 전환사채 일부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주장. 지금 회사가 발행한 이 전환사채권자의 이 사채권자의 일부 권리가 본인들이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서 평가 차익만큼 유상증자 배정 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금 유상증자가 높은 가액에 발행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 부채를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투자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서를 통해서 파산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지금 회사에 사채 권리가 좀 있는 자가 회사의 투자 자산과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 차익을 손해배상 충당부채로 환산을 한다면 회사는 파산 상태가 맞다. 자, 이게 너무나 억측적이고요. 자, 제가 공시 분석 참 오랜만에 20년 만에 이런 내용들 좀 꾸준히 봤지만, 자,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땐 이렇게까지 좀 너무 앞선 그런 내용의 좀 억지 주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의 의견은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기에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주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자산가액 인식 부분에서는 외관법에 따라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했다. 회사가 진행한 유상증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적법하게 대금이 모두 완료됐는데,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채무 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자, 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차가 회사를 흔들어서 불특정한 불순한 좀 의도가 좀 내포되어 있다라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봐도 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즉 본인들이 M2N의 주주라면 M2N의 재산을 상당수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이 주주라면, 진성 주주라면 이러한 행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채권자의 이런 이 불순한 의도는 법률적으로 좀 제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제 말씀드렸죠.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어불성설격에 뭐 말도 안 되는 파산 신청하면 주권거래가 정지되고, 이에 따라서 이 피해는요 모두 소액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런 현실에 따른 법적인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M2N 뭐 어저께까지 뭐 지금 주권거래 정지가 좀 됐다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3,900원대 저점 형태된 후에 만원까지 급등했던 이력, 그리고 이후에 29,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배경은요 신라젠 인수 기대감까지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자, 지금 실적적인 요인은 충분하게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고평가된 것은 맞다. 그런데 신라젠 인수 그리고 거래 재개에 따른 어떤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난 이후에 주가 향후에 뭐 유상증자 권리라 그다음에 무상증자 권리라까지 좀 반영됐다. 이런 흐름에서 주가가 단기간 지금 급락한 요인에서 지금 1,800원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지금 주가적인 어떤 상단에서는 지금 하단에 위치한 한 12,000원대를 좀 이탈된 지지가를 좀 이탈됐다가 다시 12,350원 오늘 3%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 주가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는 대단히 화가 날 수 있는 입장은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산 신청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이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좌지우지 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신라젠 인수 시너지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여부에 대해서는요 11월에 거래 정지 이후에 신라젠이 거래 재개된다면 이후의 모멘텀에 대한 어떤 평가는
평가 차익에 따른 어떤 반영 효과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상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단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11월 신라젠의 어떤 개선 기간 종료 이후에 빠르면 12월에 거래 재개가 좀 예측된다면 평가 차익에 따른 어떤 동 모멘텀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주가는 일봉상의 저점에 영역되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인 10,000원부터 12,0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도래된 건 맞는데 일단은 추가 상장 물량의 유상증자 물량의 시장이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주가의 단기 하락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11월 중순 이후에 개선 기간 종료 앞둔 이 신라젠의 향후 거래 재개 모멘텀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일맥상통한 부분이 충분히 향후의 신라젠의 어떤 모멘텀과 겸비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추세 전환 부분을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좀 다소 좀 메리트가 좀 없는 구간은 맞다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